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직격탄 맞은 중국,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1개월 금지, 석탄가 급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1개월간 수출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국하고 연결이 돼 있냐? 지금 중국이 그 호주산 석탄을 수입하지 않으면서 그 대체로 지금 봤던 나라가 몽골, 러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특히 인도네시아를 가장 크게 봤다라는 거죠.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자국 내 수급 부족을 이유로 한 달간 지금 석탄 수출을 금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석탄의 국제 가격 인상 그리고 한국 등 주요 수입국의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특히 인도네시아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호주산 석탄의 수입 중단 후 인도네시안 석탄의 수입의 양을 늘려 중국 석탄 수입의 61%가 인도네시아산 석탄이라는 거죠. 특별히 61%였지만 이 대부분이 발전용 석탄으로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지금 돌아가는 이 양들이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직격탄 맞은 중국,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1개월 금지입니다. 지금 3일 중앙만 등 중국 매체들은 인도네시아 당국은 지난 1일 석탄 부족에 따른 전력난을 우려해서 1월 한 달간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석탄 주요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내수용 석탄의 부족, 수출을 중단시켰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집중호우 등 라니냐 현상으로 인도네시아 칼리만투 지역 석탄 채굴이 정상 가동되지 않으면서 석탄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수로 인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잠시 잠깐 중단을 했던 것이 오히려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걸 100% 믿진 않아요. 자, 어쨌든 이야기는 계속해 볼게요. 이번 수출 금지 명분에 대해서도 다소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카자흐스탄의 밀 수출 제한, 그리고 태국의 벼 수출 제한 등 일부 국가에서 전략적 차원에서 물자 수출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역시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니켈의 수출,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니켈을 지금 수출하지 않고 있죠.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직접 가공을 해서 가공품을 수출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석탄의 수출 금지도 그런 영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만의 관측동들은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해 재발을 찍은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자국 전력 수급을 이유로 수출을 규제한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다라는 반응이죠. 중국은 호주산 대신 기존 수입처인 인도네시아, 러시아, 몽골 등의 수입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인 나라가 인도네시아라는 거죠. 특별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남중국해를 보고 있고 인도네시아에 중국이 인프라를 되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지금 현상. 그래서 지금 철도 자체가 싱가포르를 거쳐서 인도네시아까지 연결을 하려고 했었던 이러한 시스템까지 나오려고 했었는데 이게 거의 무산이 된 거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전략적으로 지금 생각을 했다는 것은 이곳의 전략적인 위치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만약 친중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밑에 호주까지 위험하게 된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인도네시아를 굉장히 견제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KF-21과 같은 경우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금 협력을 하고 있죠.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도네시아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견제가 지금 상당히 들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제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미국의 영향력 가운데 지금 떨어져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야기는 계속 해보는데 인도네시아의 수출량은 중국 전체 석탄 소비량의 5%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많은 퍼센트지는 아니죠. 그래서 2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중국 세관 당국이 밝힌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전체 석탄 수입량 중 인도네시아산이 61%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량 중 61%를 인도네시아에서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금 긴장을 하는데, 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중단, 이것은 중국이 굉장히 긴장하는 분위기죠. 중국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수입한 석탄의 수입량은 모두 2억 9천만 톤. 이 중 61%인 1억 7,800만 톤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했습니다. 중국의 인도네시안 석탄 수입의 비중은 2020년 46%였던 것이 지난해 2021년에는 61% 이상으로 확대가 되었어요. 이 가장 큰 배경은 호주산 석탄 수입의 중단에 있죠. 호주산 석탄 수입이 금지가 되면서 인도네시아산 석탄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지난해 연간 기준 중국 석탄 수입의 70% 이상이 인도네시아산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61%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7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의 중단, 이것이 장기화가 될 경우 중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중국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 석탄 부족에 따른 전력난으로 홍역을 치른 바가 있죠. 이것도 제가 인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보고 또다시 분석을 해드릴게요. 특히 발전용 석탄으로 한정을 한다면 인도네시아산의 석탄의 비중은 더욱더 높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인도네시안 석탄 중 발전용은 1억 7,700만 톤, 공식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수입량이 1억 7,800만 톤에서 1억 7,700만 톤을 지금 발전용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수입한 그 인도네시안 석탄 전체가 그 발전용 석탄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는 전체 발전용 석탄 수입량의 74.4%까지 점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인도네시아산 석탄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 이 부분을 다른 곳으로 메워야 되는 입장이죠. 물론 충분히 여유롭게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54.4%였다는 것이 74.4%로 오른 거예요. 이것도 다 호주산 석탄의 영향력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은 일단 1개월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언제 정상화될지는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인도네시아 에너지 광물 자원부의 공지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내 발전소의 석탄 공급이 완전히 충족되었을 때만 석탄 수출을 정상화할 수 있을까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언론들도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가 1개월이 아닌 그것을 넘는 장기화가 될 경우 중국 열탄, 난방용 석탄 공급에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 것이 가장 큰 문제는 인도네시안 석탄 대부분이 난방용으로 사용이 되고 특히 전력용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이죠. 동북 삼성 중국 북부 지역에 통상 4월까지 난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인도네시아 석탄 업체들도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지금 인도네시아 내의 석탄 업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방적으로 석탄 수출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서 수출 중단 조치 해제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여기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방적으로 석탄 수출 중단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어떤 힘이 존재하지 않았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내용도 이것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일방적으로 석탄 수출 중단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이번 수출 중단 조치로 석탄 수입 고객들이 러시아나 호주, 몽골 등 다른 국가로 수입선을 옮길 수 있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영향 때문에 지금 중국의 석탄값도 급등을 하고 있고 전력요금도 급등을 한다라는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져 가고 있는 중국. 이 중국에 또 다른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 내용도 알아볼게요. 이번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의 여파로 중국 내 선물 가격이 8% 가까이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작년 말 중국을 강타한 에너지 대란의 재현 등 연쇄 효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저우 상품거래소에서 석탄의 가격 지표인 발전용 석탄 5월 인도분은 인도네시아 수출 제한 발표 이후 첫 거래인 4일 한때 7.8%까지 오른 712.4위안, 한국 돈으로 13만 3,400원에 거래되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12월달 20일 이후 최고치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중국은 자국 생산량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로 석탄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싱가포르의 한 석탄 트레이더도 공급 감소는 확실하다. 많은 인도네시아 광산업체들이 불강력이라고 선언한 상황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트레이더는 다만 중국 국내의 석탄 공급은 이미 충분하다라고 이미 이러한 여러가지 변수에 대해서 이미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번 인도네시아 석탄 공급 중단으로 국제 석탄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현재 국제 석탄 가격은 지난해 초에 비해서 벌써 2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기업들에게, 중국 정부에게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실제 석탄 발전 비중은 70% 정도. 즉, 석탄 가격의 상승은 전기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미 중국은 전력 대란으로 여러 지역에서 전기료 조정을 단행을 했습니다. 아마 현실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는 새해 첫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수성, 산둥성 등 지방 당국은 지난 1일 최대 70% 인상된 전기료 조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만 매체 중앙사에 따르면 산둥 당국은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을 해서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는 50%로 낮추는 대신에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를 50에서 70%까지 인상했다. 다시 말하면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는 50% 인상된 가격으로, 그리고 사용량이 많이 돼 있는 가격은 시간대는 최대 70% 인상된 가격까지 받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는 피크 타임 때 지금 전력 사용을 줄이고 심야 시간대에 사용량을 늘리도록 독려하기 위해서이죠. 간수성, 민난성에서도 가정용과 농업용 전기료를 마이너스 50에서 50%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마이너스까지도 조정을 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피크 타임 시간대에 전력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죠. 산시성에서도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 전기료를 6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전기료 자체를 중국 중앙정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통제를 했지만 지난해 9월 전력대란 이후 이 권한이 민간기업으로 이전이 돼요. 그리고 시장화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화가 된다라는 것은 전기요금이 국영기업에서 민영기업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오르죠. 우리나라도 지금 만약 한전이 완전 민영화가 된다라고 하면 전기 가격은 상당히 오를 거고, 만약 수자원공사가 완전 민영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반드시 오릅니다. 물값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국제 석탄 가격은 가뜩이나 어려운 중국에 또 다른 고민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미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가운데 전기료 인상까지 하면서 이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지금 중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빈부격차가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전기료 인상까지 하면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가격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그 제품 가격까지도 영향을 줘서 이제 수출 가격까지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가 주는 영향이 뭘까라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도네시아 석탄 금수 조치가 중국, 인도, 일본, 한국 같은 주요국 경제에 연쇄 효과를 미칠 수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보업체 K플러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가 수출한 석탄의 73%는 중국, 인도, 한국, 일본에 갔다라고 전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이번 수출 제한 조치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생성을 하는데 이 생산량이 줄 수가 있어요. 요소 생산을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또다시 요소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같기도 하죠. 또한 한국에서는 이번 석탄 수출 금지에 대한 우려는 크진 않지만 석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력 생산 비용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결국 이것은 전력 가격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석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 철강이나 그리고 시멘트 업계도 가격 상승을 우려하고 있죠. 로이터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는 작년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의 15%를 차지한 인도는 수출 금지가 계속되면 다른 공급처, 특히 호주로 공급처를 찾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로 가는 석탄의 또 다른 주요 공급처인 호주산 석탄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은 인도네시아를 옥죄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뇌피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죄어서 호주를 더 살리겠다라는 미국의 큰 그림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러시아에 중국이 종속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 만든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미국과 러시아가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한 편을 먹는 그런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가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 설명을 할 시간이 있다면 또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석탄업체의 그 화이트 헤븐콜의 주가는 그 4일날 한때 9.2%까지 올라간 상황이죠. 모건 스탠리는 호주산 발전용 석탄이 올해 1분기 톤당 평균 14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석탄 수급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인도네시아는 1월 3일 국유 전력회사 PLN은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해 1월에 추가로 필요한 석탄 510만 톤 가운데 320만 톤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죠. PNL은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하면서 정부 및 석탄 공급업체들과 계속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유기업부는 PLN은 석탄 공급 관리와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석탄 생산업체와 액화 천연가스 업체들 등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 수출보다 내수를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생산량의 25%를 의무적으로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정책 DMO를 어긴 석탄 업체들은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지금 내수 우선 그리고 수출은 그 다음 이렇게 말을 한다는 사실이죠. 인도네시아 정부는 5일까지 석탄 재고를 확인한 후 수출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 새로운 발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빨리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도네시아를 미국의 손아귀에 집어넣고 특히 아세안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는 중국과 미국 지금 대판 싸우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안 챙기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중국에서 지금 아세안에 대해서 현물 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인도네시아와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을 중단을 시키고 이 부분에서 석탄 수출의 양을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절을 해 나가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러시아산 탄을 더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몽골탄을 더 수입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그리고 LNG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지금 보시면 LNG 가격 올라가죠.
석탄 가격 올라가죠. 석유 가격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서 에너지 자립도가 약한 중국에 굉장히 불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